한규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말하는 동안 계속 시장이 밀리고 있는데 오늘따라 많은 분들이 더 도움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 밀리고 있는 부분들은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네. 악재는 없었고요. 일단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약밥 정도 연출되고 있는 부분들.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이 대규모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선물 매도와 더불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가 매도 나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기관들도 같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고 또 외국인들이 흔드는 그런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장 후반에 들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매도에 나서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장을 흔들어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지 않습니다. 네. 뭐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완만하게 오르고 나서 지금 나흘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제 금요일 날 올랐고요. 하락폭 자체는 그렇게 큰 상태도 아닙니다. 거기다 뭐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나 이런 형태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너무 무서워할 만한 그런 단계는 일단 아니다라고 일단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그 흔들어대는 어떤 수급에 의한 조정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하고 또 앞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어떤 재료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도 쏠림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이 밀리다 보니 좀 무관한 정책 테마주들, 이런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연중 최고점을 넘기면서 2년 몇 개월 만에 최고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이 상황에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욕구가 오늘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새롭게 나온 악재는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뭔가 시장을 또 분위기를 뒤바꿀 만한 180도 반전시킬 만한 그런 악재가 나온다면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코스닥을 오늘 기관도 같이 판다 그랬잖아요. 그쵸. 기관이 또 5G라던가 뭐 2차 전지라던가 그동안 많이 샀던 IT 쪽을 팔면서 5G의 낙폭도 커지고 있거든요. 5G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좀 컸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먼저 오른 데 따른 충분한 조정이 나왔던 상태에서 그 전에 이제 5G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죠. 그들 종목이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지다가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안 좋으니까 같이 좀 물량이 좀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뭐 5G 자체도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다 최근에 뭐 어제 기사들 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뭐 통신사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5G 투자를 너무 찔끔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에 의한 그 매물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생각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또 언론에서 이렇게 통신사들의 5G 투자가 너무 미흡했다라고 지적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신사들은 대규모 5G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단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더군다나 5G 시장은 전 세계적인 어떤 패권 싸움입니다. 여기서 뒤처지게 되면 통신사들이 완전히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 업체들이 4분기 이후에는 좀 더 강력한 어떤 5G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여기서 그냥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확실히 5G는요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전화가 잘 터진다 안 터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4차 산업, 미래 산업을 위해서 무조건 기반되어야 되는, 수반되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분야다 보니 그 5G 투자를 늦출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주가가 출렁이더라도 다시 갈 것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KMW 볼게요. 저희가 며칠 전만 해도 이제 다시 대장주 모습 보여주려고 하네요라고 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뭐 KMW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IT 섹터들 종목군들도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5G가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 쉬어가다가 다시 갈 만한 위치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른 IT 섹터 종목군들도 모두가 대부분이 이런 혼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은 KMW 같은 종목들도 이제 사상 초고가 경신했다가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글로벌 5G 업체, 통신사들의 5G 투자가 이루어질 때 그에 따른 수혜폭이 가장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밀집대 상단을 뚫고 나서 다시 한번 밀리고 있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들어왔었던 매수세들이 좀 부담이 되니까 물량을 좀 털어내는 것이고 거기다 개인 일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털면서 같이 밀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는 패턴은 아니고 그동안 한국 증시가 올라올 때 한국 증시에서 좋은 주식들을 많이 못 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위에서 누르고 흔들어대면서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고 좋은 주식을 밑에서 싸게 사기 위한 하나의 흔들기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올해 하반기 내년 이후까지 업황 자체가 강력하게 살아있는 섹터는 5G가 제일 강하게 많이 살아있고요. 그 뒤를 따라가지고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까지 나온 상태라고 한다면 주가는 재반등이 났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5G 관련주 아직은 우리가 투매하는 전략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 전반적인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반등 조짐이 나올 때는 한 번 정도 매수에 들어서도 무방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종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훈 아나텍의 주가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상대로 선방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올랐죠. 오늘 단기로 물량을 받으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은 최근에 재료가 많이 부각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5배 주문과 관련된 손 떨림 방지 시스템을 중국 업체로부터 대규모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올랐지만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이 되게 되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로 올라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은 뭐 일봉사 이렇게 크게 늘려놨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길게 늘리게 되면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숨고르기 재상승 가능성은 남아있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대 홈쇼핑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홈쇼핑. 자, 뭐 일단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소강 상태였고 주변 여건, 그러니까 이슈적으로 시장이 쉬어가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추석 명절이라는 그런 어떤 이슈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 단기적 반등 정도 보고 있는데 역시 약간 눌립니다. 근데 여기서 대바닥을 찍고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너지는 그런 패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이 되기 위해서 눌림을 주고 2단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격 매도 하는 것보다는 관망하시면서 지수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추고 반격 조짐이 나올 때는 아직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홈쇼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포트 안에도 파란불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럴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련 없이 버려야 될 종목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죠. 확실히 있고요. 내가 조금 더 버텨서 다시 가져가야 될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기준을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어떻게 세울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키워드 찾아보도록 하죠. 한 큐 무엇일까요? 자, 오늘 한 큐는 또 외국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외국인, 갈라치면 항상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이에요. 물론 이들도 돈을 벌어야겠지만 왜 이렇게 얄미울까요? 이 주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고요. 진짜 뭐 보이지 않는 총칼을 두고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막말로 외국인을 보고 제가 하는 소리가 지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어떻게든지 자기네 포지션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자기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권을 놓치게 되면 기관이라든가 개인들한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증시가 폭등장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가의 급등장세가 나올 때 외국인들은 완전히 왕따가 됐었고 이렇게 시장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 경기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도 분명히 지금 시장을 떠날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 들어와야 되는데 포지션 자체가 그동안 뭐 엄청나게 많은 선물과 주식을 다 특히나 현물을 너무나 많이 팔아놨죠. 그래서 현물을 사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나 많이 올랐죠. 그래서 계속해서 위에서 누르고 흔드는 그런 과정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누르고 흔드는 과정이 끝나고 나서 장이세가 만약에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장을 주도하는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매매 형태가 과연 한국 증시를 빠져나가고 도망가려고 하는 매매 패턴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흔들면서 포지션을 유리한 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제 판단은 포지션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흔들기 과정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은 특별하게 악재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들이 흔들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하게 악재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이렇게 주식을 계속해서 팔면서 흔들어댈 만한 그런 이유도 없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도는 이어집니다만 선물 쪽에서 매도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할 만한 이유가 악재는 없고요. 그렇다고 당장 주가 상승세를 이끌 만한 호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약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기관들이 좀 들어와요. 오늘 투신권들의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일부 기관들이 현물 중심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라기보다는 분명히 하반 경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추가적인 폭락에 대한 공포는 크지 않다라는 거 보시 바라고요. 당분간 이런 흔조 장세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언제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당분간은 혼조 장세가 진행되면서 약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지루한 장세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 흐름들을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의 흐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단을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현물 모두가 매도입니다. 거래소는 477억밖에 안 팝니다. 코스닥을 1,657억 정도 많이 팔고요. 선물 시장에서 2,000계약 정도 매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 정도 매도 가지고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떠난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적은 규모예요. 저거는 외국인들이 팔고 떠난다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투신권에서 1,495계획 정도 12시가 조금 넘는 경우는 모처음 만에 투신권에 매수가 들어오고요. 현물 쪽에서는 연기금과 보험단 이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코스피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기관을 중심으로도 들어온다는 얘기는 한국 증시가 이 구간에서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그림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시장에서 선물 수급 동향인데요. 자, 빨간색 선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잠깐 선물을 대규모 팔았다가 또 갑자기 들어오죠. 그리고 갑자기 팔고 또 들어왔다가 쫙 지금 매도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흔들어내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한국 증시를 떠날 것 같으면 저렇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지 않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하게 매도를 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굉장히 흔들어내고 지금 눌러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오장까지 계속해서 눌러대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됩니다. 그러면서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코스피 시장의 일부 대형주들과 코스닥 시장의 업종 대표적 맥락의 우량주들을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어떤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흔들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강조드린 게 뭐냐면 나스닥 시장을 보지 말고 다우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다우지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대가 대체적으로 이제 27,000선 정도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라인은 27,000 정도가 되겠는데 이 27,000선이 만약에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미국 증시의 흐름 자체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000선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한국 증시의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현금 비중은 좀 많이 어느 정도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하지만 아직도 27,000선 지지받고 있고 27,500선도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무너진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한국 증시를 떠나는 그런 패턴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가 최후 27,000선이 무너질 때는 우리도 경계하자.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아직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여기에 뉴욕 증시 상황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항상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는요. 투자자분들이 좀 그래도 돈을 빼놓자 그쵸. 이런 심리가 강해요. 그런데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조금 내일의 빠르기도 안수는요. 하고요. 또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길고 또 네. 연휴가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게 무슨 심리냐면 시장을 너무 짧게 볼 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딱 3일, 정시 기간으로 봤을 때는 3거리일 정도만 거리가 안 될 뿐이죠. 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추석이라고 하는 그 연휴를 우리가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의 한 수로는 어떤 기준을 가져가야 될까요? 내일의 한 수는 기댈 언덕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댈 언덕. 지금 시장에서 기댈 언덕은 무엇이에요? 기댈 언덕은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장세가 좀 출렁거리고 또 조정 나오더라도 네. 우리가 좀 포기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기댈 언덕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후 27,000포인트 여기가 지지되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좀 길게 볼더라도 27,000선이 지지가 되어야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가 만약에 27,000선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죄송합니다.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7,000선 지지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하셔야 되시고 만약에 27,000선이 무너진다고 할 때는 그때는 현금이 최소 30에서 50%는 만들어두는 그런 전략도 머릿속에 꼭 넣어두자라는 거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증권시장에서 기댈 언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5차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미국의 공화당과 그 민주당이 의견 차가 너무나 커서 합의점을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듯이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뭔가 필요한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합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5차 경기 부양 대책이 조만간에 합의점에 다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어떤 하반 경직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빨리빨리 안 나오고 또 언제 접종하는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서 좀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시장의 하반 경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중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좋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종식 선언한 상태인데 중국의 경기 지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호재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국 증시 하반 경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호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호재성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언제쯤 현실화되느냐, 모멘텀으로 작용화 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라든가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때까지는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기대를 언덕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조만간에 하락세가 좀 진정되고 하반 경직이 전개되고 종목 장세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현재 하락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달러 환율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 투자글의 수급 동향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 현재 원화 강세가 나오고 환율 하락세 계속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있죠. 지금 미국의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원달러 떨어지게 되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바로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 한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코로나에 잘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환율 하락세가 좀 더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기대를 언덕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하락과 더불어서 중국 증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어떤 8월달 경제지표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증시가 중간마다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오늘 추가적인 반등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선이면 충분하게 중간 바닥은 친 거로 보고 있고요. 언급드렸듯이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일단 중국이 먼저 했고 강력한 경기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 반등 가능성은 높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하반 경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단기로 올랐고 그리고 매물 추세가 나오고 기관 외국인들의 매물로 해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시장은 기댈 만한 언덕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댈 언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지할 만한 곳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럼 오늘의 한 큐 종목은 제가 아까 시장 급등하는 종목들 보니까 지수랑은 정말 다르게 움직이시는 종목들이 가더라고요. 뭐 테마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오늘의 한 큐 종목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역시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오늘 티움바이오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티움바이오, 한 큐수의 한 큐랑은 너무나 안 어울리는 종목 같은데 그렇죠. 무언가 매력이 있겠죠? 요즘에 종목들이 이제 시장이 좀 소강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 주도 섹터를 약간 비껴서 시장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 쪽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티움바이오는 지금 그 신약 후보 물질인 혈우병 치료제를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혈우병이라는 것은 혈액에 응고가 되지 않는 선천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상태고 또 이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서는 보통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도 나누고 있는데 3세대 혈우병 치료제를 만들면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소시킨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일상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뭐 큰 강력한 어떤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아닙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은 코로나19 제로가 있어야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제로도 거의 이제 다 일단락이 됐습니다. 대신에 개별적인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 관련주들이 임상 3상을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1상, 2상 정도가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종목은 일상 진행하면서도 이 혈우병 치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기관들의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이 종목의 주가는 이렇게
일단 단기 바닥 탈출의 기간주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밀집대가 형성되고 있죠. 차트 패턴이 저항선 돌파 후에 직전 고점에서 상당히 물량을 받아내는 형태가 됩니다. 상당히 안정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기관들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구간 정도서는 한 차례 정도 반등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끌고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짧게 치고 나온다라는 그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실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조금 밀릴 때를 위해서 소량 정도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실 만한 종목이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2만 원 정도를 제시를 되겠습니다. 자, 주가가 지금 18,000원대니까 직전 고점 2만 원 정도가 될 거니까 그 정도까지 한번 치고 올라오면 털어낸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하게 바라고요. 자, 손절가는 17,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티움바이오 매수가 오후 3시 기준입니다. 목표 주가는 2만 원, 순절 가격은 17,500원으로 제시해드렸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큐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빠지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울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도 한규수 매니저님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린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